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핵심 정리사 두 번째 과목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중에서 오늘은 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올 문제는요, 한 3문제 정도 나올 건데 그렇게 어렵게 나올지 않을 거라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너무 심도 있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었는데요, 너무 졸려가지고 영상에서 막 설명을 막 하는데 눈을 감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이렇게 틀어놓고 공부를 이렇게 들으면서 공부를 하실 텐데 제 목소리가 이렇게 활기차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잠이 오는 목소리라면 얼마나 고문이고 듣기 싫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커피 한 잔을 들이키고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앉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힘내고 좀 더 활기찬 목소리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이 온다면 얼굴을 탁탁탁 오른쪽 한번, 탁탁탁 왼쪽 한번, 머리 관자놀이 돌려주고 팔을 꾹 기지개를 한번 하고요. 여러분들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잠이 깼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Ready, go! 자, 화장품의 원료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은요, 수성 원료와 유성 원료와 계면활성제입니다. 대부분의 화장품은 물, 기름, 계면활성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색소라든지 고분자 화합물, 향료, 알코올, 분사제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타 품질 유지 원료, 안정성 원료라든지 기타 기능 원료, 기능성 이렇게 효과가 있는 유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원료들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자, 원료 사용 선택 시 고려사항 예를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화장품의 품질 요소에 할 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 강의를 할 때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머리가 뻥 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면 다시 오긴 하는데 이제 영상의 특성상 제가 빨리빨리 말을 하지 않으면 영상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이 대면해서 공부하는 거랑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렵고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원료의 사용 선택 시 고려사항은 화장품의 품질 요소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 목적에 따른 기능이 우수하다. 사용 목적에 따른 기능, 그러니까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효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전성이 양호하다. 안전성은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는 거. 산화 안정성이 우수하다. 품질에 분리가 된다든지 침착이 된다든지 석출 뭐가 결정체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안 되고 화학적 물리적으로 안정화되어야 된다라고, 냄새가 적은 것 등 품질이 일정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원료를 선택을 할 때 이 품질이 아주 중요해요. 이번에 나왔을 때는 색깔이 이랬다가 다음에 나올 때는 이랬다가, 그러면 화장품을 만들 때도 이번에는 이렇고 저번에는 저렇고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품질이 좀 일정하지 않은 원료들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치 넘버에 따라서 로트 번호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주의사항이 붙어 있는 화장품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꼭 해두어야 되는 거는 원료의 사용 선택 시 고려사항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이번 장은요, 화장품의 원료를 전체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는데, 이거 우리 이 표를 자체를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가 유성인지, 뭐가 수성인지, 뭐가 계면활성제인지, 뭐가 고분자인지, 뭐가 향료인지, 색소 중에 어떤 게 유기안료인지, 무기안료인지, 이렇게 구분만 하시면, 문제를 맞추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수성 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성 원료는 말 그대로 물이에요. 정제수, 에탄올,
폴리올. 자, 폴리올은 OH기, 수산기가 2개 이상 붙은 거를 말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얘를 보습제 정도로 구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추출물을 뽑아낼 때 용매제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를 수성 원료에 포함을 시킵니다. 글리세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점도가 있고요. 글라이콜은 글리세린보다는 좀 더 좀 낮아요. 얘도 좀 낮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수성 원료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성 원료에서 자, 얘가 식물인지 동물인지 광물인지 실리콘인지 에스테르인지 탄화수소류인지 그 다음에 뭐 왁스인지 고급 지방산인지 고급 알코올인지 이런 거 구분을 할 줄 아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애들인지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뭐 이게 고급이니까 C가 몇 개 이상이니까 뭐 OH가 몇 개 어디에 붙었고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는.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은 저도 사실은 화학과 출신이 아니라서 화학도 그리고 이제 이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모를 때 이렇게 화학책을 조금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꼭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성 원료 기름이에요. 우리가 기름 내지는 오일 하는 거. 기름 중에서 기름 대 액체 기름이냐 고체 기름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액체 봤을 때 그냥 물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식물성 오일, 식물에서 추출한 거예요. 동백, 카놀라, 올리브 들어보셨죠? 또 집에서 먹는 거 포도씨, 뭐 해바라기씨, 뭐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식물성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또 피부 관리할 때 뭐 로즈힙, 뭐 저희 영상에서 나왔는데 타마누 뭐 이런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들을 식물성 오일이라고 하는데 이 식물성 오일을 많이 쓰게 되면 피부에는 당연히 좋겠죠. 화장품 만들 때. 하지만 이게 사용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식물성 오일을 100% 그러니까 오일의 함량을 다 넣지는 않고요. 다른 이런 광물성이라든지 실리콘, 에스테르 오일을 많이 섞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동물성 오일은 말 그대로 동물에서 추출한 거예요. 계란 노른자, 여우 같은 애가 있죠. 동물. 그다음에 호주, 타조, 말에서 추출한 이런 동물성 오일이 있고요. 저 광물성 오일은 석유계 오일, 이런 탄화수소류, 석유계 오일에서 아주 정제를 시켜서 나온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완전 물은 아니지만 약간 액체 정도 이렇게 손으로 넣으면 툭툭 들어갈 정도로 페트롤라텀, 페트롤라텀 젤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바세린이라고 알고 있지만 바세린은 영국의 그 제약회사에서 페트롤라텀 젤리를 바세린이라고 자기들이 브랜드 이름을 만든 거고요. 근데 바세린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세린이라고 하는데 페트롤라텀 젤리, 포트렐리움 젤리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페트롤라텀 또는 포트렐리엄 젤리라고 합니다. 자, 유동 파라핀은 미네랄 오일을 말하는 거예요. 미네랄 오일 하면 우리가 J&J 베이비 오일이 가장 유명하죠. 자, 실리콘 오일은요, 유기규소 화합물의 총칭으로 여기 이제 끈적임이 좀 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보시면 무슨 콘, 무슨 실록산 나오는 것들이 실리콘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들은 메이크업 제품이라든지 헤어 제품에 보통 실리콘 오일을 사용을 해요. 우리가 내가 부드러운 머릿결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자, 여러분들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부드러운 머릿결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식물성 오일이나 동물성 오일을 조금 많이 바르면 떡지잖아요. 하지만 실리콘 오일은 발랐을 때 실키한 느낌, 그러니까 코팅을 시켜주면서 머리 한 올 한 올 코팅을 시켜주면서 부드럽게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보통 헤어 오일들은 실리콘 오일들이 많습니다. 자, 에스테르 오일은요, 지방산과 알코올을 더해서 물을 빼는 거예요. 탈수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 얘들은 그래서 물을 빼기 때문에 이제 기름만 남겠죠. 그래서 무슨 미리스테이트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또 세틸 옥타노에이트 이런 에이트라든지 미리스테이트 이렇게 이름이 뒤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게 에스테르 오일입니다. 탄화수소류는 석유계 오일,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가 있는 것을 탄화수소류라고 하고요. 또 우리 그 스쿠알란도 탄화수소류에 들어갑니다. 상어 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온에서 고체를 나타내는 게 왁스가 있습니다. 왁스, 칸데릴라 왁스, 카나오바 왁스, 비즈 왁스. 자, 얘들은 식물이고요. 얘는 동물이에요. 여기는 밀랍이라고 해서 벌꿀의 벌집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급 지방산은 우리가 오일 안에 고급 지방산의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 스테아린산, 라우린산, 미리스틴산, 팔미틱산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알갱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쓰기도 하는데 이게 보통 화장품에 보다는 이 라우린산이나 미리스틴산, 팔미틱산은 펌 클렌저 만들 때 주로 이용이 돼요. 얘들 섞어가지고 약간 때도 잘 지면서, 그러니까 거품도 풍부하고 때도 잘 지고 피부에 실키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라우린산, 미리스틱산, 팔미틱산을 쓰는데, 우리나라의 화장품 지금 공통 명칭은요, 라우릭 애시드, 미리스틱 애시드, 팔미틱 애시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책에는 산으로 되어 있고 저쪽 책에는 애시드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다른 건가? 라고 의심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같은 거라고 다 짐작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고급 알코올은요, 분자량이 큰 알코올을 말하는데, 이제 고급이냐 저급이냐는 거는 이게 멋지다 안 멋지다, 이게 허접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알코올 안에 탄소수가 6개 이상 들어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고급 알코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틸 알코올이라든지 스테아릴 알코올이라든지 뭐 이소스테아릴 알코올이라든지 뭐 이렇게 알코올이 뒤에 붙어 있는데 알갱이처럼 입자가 된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을 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 영상 찍었을 때 아이들이라고 해가지고 시청자에게 한번 욕 들어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원료들은 화장품에서 유화를 보조를 한다거나 피부의 어떤 그 사용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액체 유성 원료, 고체 유성 원료, 어떤 제형이 다른 거를 골라라든지, 아니면 식물을 골라라든지, 아니면 이게 액체인지, 아니면 이게 오일인지 물인지 뭐 다른 종류들을 가려내라는 정도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나올 게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계면활성제 아주 나옵니다. 아주 많이, 아주 100%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100%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자, 이거 100% 나옵니다. 계면활성제 종류는 일반적으로 세정제 있었고요, 가용화제 있었고, 유화제 있었고, 또 뭐 있었죠? 또 잠이 오나? 자, 다시 할게요. 가용화제, 유화제, 세정제, 분산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면활성제를 물에 녹였을 때 이온화에 따라서 양이온으로 되느냐, 음이온으로 되느냐, 양쪽성으로 되느냐, 비이온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음이온은 세정력이 아주 높아요. 양이온은 대전 방지나 피부 컨디셔닝 효과가 높고, 양쪽성은 두 개가 다 있죠. 세정도 되고 컨디셔닝 효과도 있고, 비이온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냥 가용화제나 유화제 같은 이온이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걸 비이온 계면활성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제 시험에서는 양쪽성 계면활성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건 뭐죠? 양이온, 음이온 이 둘 중에 꼭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존에 공부하셨던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 특징들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또 별표 100%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자, 고분자 화합물은 단위체가 반복해서 연결된 물질 두 종류의 단위체. 그래서 뭐 우리가 폴리라고 하면은 그 애기들 그 만화 영화가 폴리가 아니라 이 폴리가 여러 개라는 거잖아요. 폴리. 그래서 폴리비닐 알코올. 그래서 폴리올이라고 아까 우리 폴리올이라는 거 있었는데 이것도 폴리도 여러 개 있다라는 거예요. OH가 폴리올은 OH가 여러 개, 알코올이 여러 개 있다라는 게 이제 폴리올이었고, 고분자에서는
뭐 해서 폴리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폴리비닐알코올, 잔탄검, 카보머, 소든 카복시, 메틸셀룰로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의 특징은 점증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더 피막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만약에 나오면 이 계면활성제와 고분자 화합물은요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계면활성제는 양음, 양쪽성 3개 중에서 하나 적는 거 단답형 또는 선다형으로 나올 수 있고요. 고분자 화합물도 선다형 내지는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데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잔탄검 이런 것들은 이제 점증을 해주면서 또 유화도 좀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요 제품의 점성을 높여서 사용감을 좀 증진시켜주고 제품 사용 이후에 피부에 막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서요 이런 애들은 보통 이렇게 점도를 조금 높여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팩 같은 거 할 때 우리 시간 지나면서 우리 팩하면 얼굴에 이렇게 막 굳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고분자 화합물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소에는 염료, 레이크, 알료가 있어요. 유기, 무기, 진주광택, 고분자, 그 다음에 천연색소가 있죠. 뭐 천연색소는 천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넘어가고요. 염료는요. 염료. 자, 물이나 기름, 알코올에 용해됩니다. 그래서 용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메이크업 제품보다는 일반적인 기초 화장품의 색재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이 염료입니다. 자, 그럼 레이크는 뭘까요? 레이크는 물에 녹기 쉬운 뭐가 있었죠? 염료가 물에 녹기 쉽죠? 염료에다가 칼슘이라든지 염, 황산, 알루미늄, 황산, 지르코늄 등을 넣어가지고 물에 녹지 않도록 불용화 시킨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물에 잘 녹는 이 염료를 가지고요. 그냥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염료에다가 플러스 뭔가를 집어넣었어요. 머시기. 그래서 인위적으로 물에 녹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쓸 수 있죠? 기름에 쓸 수 있겠죠? 메이크업 제품 중에 기름에 어떤 것들을 쓸 수 있죠? 뭐 립스틱이라든지 블러셔, 네일 에나멜 이런 데다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염료는 물에 녹는다. 레이크는 물에 녹지 않는 애를 억지로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도록 만드는 거라서 색조 화장품에 사용이 된다라는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알료는요. 우리 페인트 같은 걸 보통 알료라고 하는데 알료는 물이나 오일에 모두 녹지 않습니다. 자, 페인트도 기름에 녹지도 않아요. 물에도 녹지도 않아요. 이게 뭔가 발리는 거죠. 그래서 자, 무기로 된 거는 무기 물질로 된 거는 무기알료, 유기로 된 거는 유기 물질은 유기알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종류를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유기물질에서 석탄에서 나왔다고 해서 타르색소라고 보통 하고요. 무기알료는 지금 체질알료, 착색알료, 백색알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보통 무기알료를 다른 말로 우리 광물성 오일이라고 아까 했었잖아요. 광물성 알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디서 나온다? 자연에서 존재하는 돌가루 같은 거를 우리가 보통 무기알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기알료 중에서도 체질알료, 착색알료, 백색알료 등이 있는데, 백색알료에는 이산화티탄이나 산화아연이 있고요. 착색알료라는 거는 황색산화철, 무슨 산화철,
그러니까 우리 그 메이크업 제품에 보면은 살색을 나타내는, 우리 피부 색깔을 나타내는 착색 안료들이 있고요. 자, 체질 안료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 우리가 체질 안료라고 얘기를 해요. 탈크 들어보셨죠? 카올린, 마이카, 뭐 탄산칼슘, 탄산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진주 광택 안료는 옥시여마 비스머스 뭐 이런 것들, 무슨 마이카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고분자 안료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 유기, 무기, 진주 광택 안료까지 염료와 레이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사실 유기, 무기, 진주 광택 안료도 다 메이크업 제품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진짜로 맞춤형 화장품 중에서 이렇게 메이크업 관련해서 이렇게 조제를 해주실 분들은 이 정도는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메이크업 제품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 안료 보기는 했지만, 저희도 샘플이 있어가지고 보기는 했지만 제가 뭐 테스트를 막 해보고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머릿속에 착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물성 향료는 우리가 에센셜 오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벤더라든지 자스민, 로즈마리, 이 외에도 뭐 주니퍼베리라든지 파출리, 제라늄, 그레이프루트, 레몬, 뭐 있죠? 코리앤다, 만다린, 바질. 제가 바질 좋아하거든요. 페퍼민트, 또 팔마로사, 뭐 등등등 식물에서 추출한 향료를 식물성 향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향료에 관련한 영화가 있었죠. 향수라는 영화, 파트리트 주스킨트의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향료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마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겁니다. 동물성 향료는 시베슨 사양 고양이, 자, 머스크는 사양 노루, 카스토리움은 비버의 항문에서 나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머스크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 혹시 화이트 머스크라고 들어보셨죠? 그 더 바디샵에서 나온 그 향기인데, 이 머스크 향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 책상 앞에도 머스크 향기, 인공 향기가 있는데, 이 바람 불 때마다 코를 이렇게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 느낌이 되게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실제 동물을 보면 좀 징그럽겠지만, 향기만 맡았을 때는 되게 섹시함과 파우더릭한 느낌을 같이 주게 됩니다. 자, 향료, 합성 향료 중에서 뭐 벤질, 아세테이트 안에 들어가는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향료인지 색소인지 계면활성제인지 고분자 화합물인지 유성 원료인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능성 원료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자, 우리 기능성 화장품 할 때 미백, 주름 예방, 자외선 차단, 여러분들 아마 공부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자, 미백 같은 경우는 미백 원료는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는 될 수는 있지만,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될 수가 없다. 주름 예방도 마찬가지고 자외선 차단제 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백 화장품 원료,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그냥 쭉쭉 읊어주시면 돼요. 처음에 당나무 추출물, 두 번째 알부틴, 세 번째 에틸 아스코빌 에텔, 자, 네 번째 유용성 감초 추출물, 다섯 번째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여섯 번째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나이아신 아마이드, 알파 비사보롤, 아스코빌 테트라 이소팔미테이트. 어렵네요. 저도 사실 다 못 외워요. 근데 저는 이제 당나무, 알부틴, 유용성, 나이아신아미드, 알파비사볼 이 정도만 외우고요. 이 나머지 에틸 아스코빌 에텔은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스코 이 정도만 하면은 얘가 아스코르빅 애시드라는 비타민 C의 유도체들입니다. 비타민 C는 산화가 불안정해서 안정성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유도체를 만들어서 안정화를 좀 시켜서 화장품, 미백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퍼센테이지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퍼센테이지까지는 저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알부틴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나이아신 아마이드 정도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나이아신 아미드였는데 지금 나이아신 아마이드로 이름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2에서 5%짜리 이 정도 나올 것 같지. 나머지들은 굳이 여러분들 거기까지 외우시면 100점이고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 70점까지라고 하면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무 성적을 낮췄나? 그죠?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해야 될 거. 자, 주름 예방. 자, 들어가 봅니다. 주름 예방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아데노신. 여러분들 이거 아데노신은 정말 알아두셔야 돼요. 몇 프로? 0.04%.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아데노신 말고 나오는 게 레티놀 종류 3가지. 그러니까 비타민 A의 유도체들이에요. 레티놀, 레티닐, 팔미테이트,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아마이드 여기까지 폴리에톡실리에이티드 레틴아마이드까지. 자, 이것도 주름 예방 성분. 자, 자외선 차단 성분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에틸 핵실 메톡시 시나메이트 7.5%, 이산화티탄 산화연 25% 각각. 또 뭐가 있었죠? 옥토크렐렌, 에틸 핵실 살리실레이트.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벤조페논 이런 것들. 저도 갑자기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시녹세이트 이런 것들, 에틸 핵실 트리아존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전체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발에 염색을 하는 것도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가는데 이 염색 같은 경우도 고시 원료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애들 강암모니아수, 과붕산 나트륨, 일수화물, 과붕산 나트륨, 사수화물 이러는데 과산화수소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총 제가 보니까 한 37가지 정도 나는데 이것도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채모 제거제 중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치오글리콜산 80%짜리 있고, 치오글리콜산 크림제, 여기다 크림제 하나 더 붙어서 80g짜리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또한 우리가 실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사용하지는 많이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그냥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여드름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있잖아요. 이거 기초 화장품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디에만 사용한다? 세안제, 즉 씻어내는 제품에만 여드름 화장품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실험해가지고 제출하시오라는 게 살리실릭 애시드라는 원료를 사용해서 여드름 피부 완화시키는 기능성 화장품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살리실릭 애시드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사용할 수 없다. 살리실릭 애시드는 보존제도 들어가기 때문에, 보존제 배합 한도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됩니다. 자, 탈모 예방, 탈모 증상 예방 실험 원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시 원료 몇 퍼센트 쓰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원료를 가지고 실험을 하세요라고 고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맞춤형 화장품이 아니라 실기능성 화장품을 이렇게 검사 맡아서 그 인증을 받고 싶으시면은 이런 원료들을 쓰셔야 돼요. 자, 뭐가 있죠? 덱스판테놀, 비오틴 엄청 비싼데 저도 비오틴 살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엘멘톨, 자, 멘톨 시원하게 하는 거, 징크, 피리치온. 자, 얘도 보존제로 지금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고요. 그다음에 징크, 피리치온을 이렇게 가루거든요. 이거에다가 섞어가지고 한 50% 만든 거, 이거 써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원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원료, 수성, 유성, 계면활성제, 고분자, 색소, 향료, 기능성 원료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자면 계면활성제는 표면 장력이 0이다. 친수기와 친유기가 있다. 라는 거. 머리가 친수기,
꼬리가 친유기라고 했었고, 계면활성제는 HLB 값에 따라서 모양과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자, 미셸, 어떤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분자 또는 이온 집합체가 되는데, 일단 미셸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 계면활성제를 농도를 우리가 임계 미셸 농도라 해서 CMC라고 했던 거, 혹시 여러분들 공부하셨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음이온, 양이온 양쪽 꼭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우리 비이온 안에 우리 유화라는 게 있잖아요. 유화제는 유화의 방법에 따라서 OW가 있고 WO, 이것도 유화 방법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조금 공부를 좀 더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문제가 쉽게 나온다면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을 들었다가 다시 잠을 깬 다음에 좀 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잠을 안 재우기 위해서 제가 막 이렇게 좀 오버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어떻게 잠도 잘 깨고 이렇게 머리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 지금 컴퓨터 보면서 막 손으로 하고 머리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다른 사람이 이렇게 봤으면, 지나가다 봤으면 좀 미친년 아니야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재미있는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거는 우리 화장품의 기능과 품질하고 화장품 제한 원료, 이것들은 한 시간에 한 영상보다는 두 개 합해가지고 한 가지 영상 만들어서 이 지금 두 번째 과목도 총 뭐 2영상이나 3영상 정도로 제가 마무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공부한 다음에는 충분히 휴식을 해줘야지 머리에 잘 돌아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저도 사실 며칠 동안 지금 거의 한 3시, 4시에 이렇게 퇴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정말 말이 아니게 머리가 완전 뻥, 이렇게 구멍이 뚫린 듯한 멍한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좀 잠을 잘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힘내시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 잘 챙기셔서 결제된 날에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70점 이상 잘 맞고 우리가 기쁨의 웃음을 같이 지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드리였어요.